반갑습니다. 이메림입니다. 모두 함께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전에 강의를 한번 해드렸는데 그 강의가 녹화가 잘 안 됐는가 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별도로 내서 우리 역사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모름지기 한 단체의 모든 운명과 성격이라는 것은 그 단체를 이끄는 지도자의 정신세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단체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의 성격이라든지 모든 것이 운명이 결정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그 대표자 회장님께서 이 역사에 대한 강조성을 대단히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고조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역사관이 바로 잡혀야 이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그런 말씀도 계시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국인으로서 가져야 될 정체성, 특히 역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시간을 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역사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신다면 진짜 말 그대로 한국인들이 역사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글로벌화되고 모두가 이제 쉽게 말하면 대규모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한국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실은 세계에 나가보면 냉정합니다. 민족을 따지고 국가를 따지고 모든 걸 다 따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는 것은 스스로 정체성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국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거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리더들의 의식 세계, 그 부분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런 문제가 이제 직결되는데 보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뛰시는 분들께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역사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역사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국사가 아닙니다. 진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 문제가 걸린 역사로서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현실 문제를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3부 정도를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릴 건데요. 여러분께 많은 의식 성장이라든지 이 사업의 마인드 그리고 가치관 정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렇게 한국인의 DNA를 회복하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께 강연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인의 DNA 하면 여러분들 우리 이제 그냥 학술적인 용어로 생각하지만도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DNA를 많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기상이겠죠. 한국인의 기상하고 관련된 것이 한국인의 DNA입니다. 한국인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걸 이야기를 한다면 학술적 용어로서 DNA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쉽게 설명한다면 한국인의 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의식 속에, 한국인의 세포 안에는 어떤 DNA가, 역사적 DNA가 숨겨져 있을까? 그 DNA를 드러내가지고 현실에서 어떻습니까? 적용한다면 반드시 성공을 하겠죠. 근데 그 DNA를 모른다면 어떻습니까? 다른 길을 가야 되겠죠. 우리 민족, 우리 국가의 운명도 똑같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무도 이해 못하는 한국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도라는 것은 세계인이겠죠. 세계인들이 한국의 역사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한국은 1953년 1인당 GDP가 6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계에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세계 최빈국이 되어버렸죠. 어디냐?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가 1953년,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세계 최빈국이 되었지만도 이 당시는 대단히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자, 거기서 에티오피아가 우리 한국에게 원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파병까지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또 어떻습니까?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에티오피아 관련된 분들, 우리 이제 어떻습니까? 한국에 파병을 보내준 국가, 이런 국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970년 1인당 GDP가 250달러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GDP가 60달러에서 70년에 GDP 250달러, 95년에 GDP가 1만 달러, 그리고 문맹률 세계 80%에서 어떻습니까? 대학 진학률 세계 최고의 80%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육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문제가 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맹률도 어떻습니까?
한글이 뛰어나지만도 한글의 가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대일항쟁기를 겪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국어의 가치를 너무너무 몰랐죠. 광복 후에 우리가 우리 언어를 쓰면서 어떻습니까? 야, 우리 언어의 가치를 이해하면서 지금 문맹률 80%에서 어떻습니까? 문맹률이 거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내에 세계 어느 민족도 어느 국가도 달성하지 못했던 성장을 이루면서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계 성장률을 비교했는데요.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이 발전하는 거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이제 미국의 발전상, 일본의 발전상, 한국의 발전상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름대로 뭐 역사적 기간을 가지고 보면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자, 뭐 이렇게 1.6배, 네덜란드는 5.6배 발전한 때가 영국은 9.4배, 미국은 9.5배, 19세기부터 20세기, 일본은 19세기, 20세기 사이에 14.1배, 그리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20세기에 들어서 짧은 시간 내에 35.2배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나라 여러분들 있습니까? 중국이 지금 대단히 발전된 나라로 뛰어 올랐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한국의 성장률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계는 기적이라밖에 표현을 못했다 했는데 1960년부터 2015년 동안 한국 경제의 실질 GDP는 38.6배가 증가했고요. 세계 GDP의 약 7.5배.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 11위인데 벌써 이제 이것도 넘었었죠. 세계 이제 10위권을 들어서고 있습니다. 들어섰고 보면요. 중국의 발전상이 이렇습니다. 쭉 이렇게 60년대부터 쭉 올라서 요리 왔고요. 한국은 그걸 앞뒤로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을 만들어냈죠. 자,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발전된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대한민국 IQ, 대한민국 국민의 IQ가 105, 평균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유대인들 머리 좋죠. 상술이 뛰어나죠. 하지만 대한민국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평화상은 받는데 다른 거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뭐죠 보면요. 대단히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교육 시스템 때문에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안 돼가지고 그 좋은 머리를 써먹지를 못해가지고 노벨상이 탄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웃 일본은 계속 노벨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민족보다 뭐 실질적으로 IQ가 뛰어난 대한민국인데 왜 여러분들 노벨상이 안 나오는지 이해하시겠죠? 딴 거 없습니다. 교육 시스템, 인재 양육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 좋은 머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떻습니까? 능력을 살리지를 못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자, 노는 시간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은 뭐 많이 이제 그래도 이제 생활의 수준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자기 생활 즐기고 가족과 하는 시간이 많아졌죠. 자, 세계 3위 잠 없는 나라. 자, 평균 수명이 7.49시간. 열심히 일할 때는 적어도 긴 시간이었죠. 문맹률 1% 미만의 유일한 나라. 여러분들. 그대 지금 선진국도 1위부터 10위까지 문맹률을 이제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한민국 문맹률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한국인들은 진짜 대일항쟁기 때 그때 어떻습니까? 너무 배고프고 해가지고 그 시대에 그치면서 광복 후에 글을 못 배우신 분들 때문에 문맹이라는 말을 하지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1%, 문맹률 1%의 유일한 나라고요. 골프만 치면 어떻습니까? 싹 쓸어버려가지고 세계 여자 골프, 남자 골프는 아직까지 큰 기상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뭐 그래도 우승은 많이 나오죠 보면요. 여자 골퍼들은 상의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스스로 골프를 재미없게 만드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이제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세계에서 어떻습니까? 가장 발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어디 가더라도 진짜 상관오지. 그런 데는 가면 어떻습니까? 뭐 와이파이라든지 인터넷이 안 통하지 나머지는 지하철을 이렇게 다 공짜로 쓰는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국만 가보시고 일본만 가서 와이파이 잡아보시라 하시죠. 아마 산꼭대기 올라가든지 여러가지 힘든 상황이 발전할 겁니다. 이렇게 잘 된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어떻습니까?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좀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조금 더 교육화돼 가지고 어떻습니까? 인재를 능력을 발휘만 시켜준다면 노벨상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참 아쉽죠 보면요. 우리는 그것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어떤 거요? 한글을 가진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한글은 여러분들 전 세계 모든 언어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벨상이 왜 문학상이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 우스갯소리지만 어떻습니까? 한국 언어를 영어로 번역해낼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깊은 맛을 영어로 번역할까요? 여러분들 그런 것이 힘들겠죠.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하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시를 얻는다면 어떻습니까? 시에 대해서 뛰어난 시인이 있다. 뭡니까? 하늘이 누룩끼리하다, 까무잡잡하다, 오늘의 기분이 찝찝하다. 이런 것이 언어로 나온다면 여러분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프랑스어로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번역을 잘한다 하더라도 감정이 전달될까요? 찝찝하다, 노릇끼리하다, 색깔이 흐리멍텅하다 이런 부분도 어떻습니까? 참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자적 문화권이 우리 한자하고 같이 쓰는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문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표현력이 더욱더 구속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극을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사극에 보시면 주상전하 성은이 하여와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보면요. 그죠? 영어로 밑에 자막이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회와 같습니다. 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내가 영어로 넓은 바다 오션이고 들어갑니까? 그래 버리면 세계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성은이 하여 같고 이 표현 자체로 해버리면 돼요. 영어로 표현해버리면 외국인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은이 어떻든 임금의 어떻습니까? 은혜가 어떻든 쫙 나오더라 어떻습니까? 뭐랍니까? 한 줄이 딱 나갑니다. 영어로 뭐가 납니까? Thank you very much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이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언어를 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어가. 자, 그리고 한국인은 유대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이다.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까칠하고 비판적이며 전문가 뺨치는 전보력에서 무작한 한국인이다. 그리고 세계 강대국을 우습게 보는 나라, 배짱 있는 나라. 한국인은 강한 사람들에게는 꼭 놈자를 붙여가지고 미국 놈, 외놈, 떼놈, 러시아놈이라 부르고 무의식적으로 어떻습니까? 놈자를 반드시 붙이고 약소국에는 아주 관대합니다.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등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놈자를 절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질입니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기가 강한 민족이다. 한국의 독립운동사는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는 나라를 뺏기면 그냥 대충 살다가 끝나든지 여러 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독립운동사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버리죠? 보면요. 목숨을 바쳐가지고 그냥 가서 싸우잖아요. 폭탄 던져버리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독립운동사에서 보면 일본 고위층의 암살 시도와 성공 횟수는 세계가 감탄할 정도다. 이거는 뭐 말하는 겁니까? 일본이 조선을 먹었지만 어떻습니까? 조선에서 물이 날 때까지 일본 고위층은 하루 밤낮 어떻습니까? 펜이 잘 잤던 날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왜? 항상 노리기 때문에. 이거 한국인들의 문화에서 보면 역사에 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이 나라가 위기에 처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 선조들은 우리 조상들은 반드시 멀어져 보면요. 상놈이고 양반이 없습니다. 다 들고 일어나요. 그게 의병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의병이 일어나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옛날 역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지만 아무리 큰 충격도 3개월을 가면 다 잊어버리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이태원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참 젊은 사람들이 그 짧은 순간에 어떻습니까? 참 모든 미래를 이렇게 열어가야 될 그런 젊은이들이 한순간에 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것은 절대로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한국은 수많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역사에 있어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물론 그 3개월 안에 그것을 역사 속에서 피드백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이렇게 만들어낸다면 진짜 위대한 민족이죠. 보면요. 자, 좋은 점도 있으면서 나쁜 점도 되는 것이 바로 아무리 큰 충격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3개월 이상 가지고 이게 흔들 수가 없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자, 독일 TV에 보시면 뭐냐, 디스커버리 채널이라 해가지고 에이션트 워리어 후운들 어떻습니까? 고대 어떻습니까? 전투에서 본다면 후운족들이 여러분들 학문으로 뭐라죠? 흉노라 부릅니다. 흉노족 아시죠? 흉노가 어디서 왔는지를 독일 TV에서 방영을 했는데 흉노가 어디서 왔느냐 이를 잘 보십시오. 어디서 왔다고 보면 몽골리아라 해가지고 어디서 왔습니까? 나중에 이 TV에서 말하는 것이 한국 쪽에서 왔다고 이렇게 방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훈족은 여러분들 보시면 흉노는 중국에 어떻습니까? 중국의 한나라를 어떻습니까? 위협했던 나라였고 한나라 그 강한 한나라가 항상 쩔쩔매던 나라가 흉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흉노라는 자체가 어때요? 흉측한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야만인들 이런 의미로서 중국인들의 흉노를 했는데 원래는 훈족이죠. 밝은 민족. 우리 고조선기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고조선 때부터 훈이란 종족이 만들어지면서 또 보면요. 나중에 중국에서는 흉노라 불렀고 이 훈족들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대륙을 건너서 때요. 로마를 무너뜨리러 갑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로마를 무너뜨리러 가면서 중간에 세운 나라가 여러분들 여러 개가 나오죠. 그런 문화가 흔적이. 이런 루트를 가다 보면 한국의 문화가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 땅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선조들이 움직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문화하고 비슷한 문화가 전 세계에 많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바로 훈족들이 이동하면서 세운 나라가 훈가리. 그게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헝가리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아프간 이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헝가리라든지 쭉 가시고 이제 이런 쪽 나중에 루트를 가시고 세계 여행 구경 가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루트를 속에서 가보시면 뭐 여러 가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쭉 연결되는 고리 속에서 어떻습니까? 한국의 문화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너무너무 세계에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족들은 뭐죠? 보면요. 훈이라는 것은 나중에 보면 신라하고 때 신라 가야와 신라를 만드는 김씨 종족이 김해 김씨, 경주 김씨 종족이 바로 훈족입니다. 바로 중국에서 흉노라 부르죠. 그 종족들이 어떻습니까?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하나는 나중에 보면 가야를 만들어내는 세력이 되고 하나는 어때요? 보면요. 나중에 미천왕 때부터 등장하면서 통일신라의 주역이 되는 바로 김씨들. 경주 김씨들이 바로 훈족들의 후예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김해 김씨, 경주 김씨들은 원래 뿌리가 어떻습니까? 김일제, 나중에 보면 흉노의 계열입니다. 흉노의 왕이 어떻습니까? 휴도왕의 후손들입니다. 중국에서는 한나라 때 어떻습니까? 맹위를 떨치다가 나중에 역사적 전병 속에서 어떻습니까? 후한이 들어서면서 그때 한반도로 대거 이주하면서 한쪽은 가야계가 만들어지고 하나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신라, 통일신라의 주역이 되는 바로 경주 김씨, 그 성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한국사에 이런 역사 가르치던가요? 김해 김씨, 경주 김씨들 이런 역사 배웠습니까? 이걸 안 배워요. 왜 안 배우겠습니까? 이런 역사를 배워야만 뭐 눈이 번쩍번쩍 뜨면서 어때요? 선조들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런 거 없이 아래서 태어났다느니 금기짝에서 들고 왔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선조 역사가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 실제 살아있는 역사 보신다면 어때요? 이런 연결 속에서 나중에 쭉 어떻습니까? 역사를 보시고 나중에 이 김씨들이 통일신라가 어떻습니까? 고려로 넘어가니까 또 김씨들이 이동을 해요. 어디로? 만주 쪽으로 이동하면서 또 어때요? 김씨들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 이름을 금이라 부릅니다. 원래는 금씨라 부르는데 나중에 김씨라 부르죠. 원래는 금씨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금나라라 부르고 나중에 금나라에서 후금이 되고 후금에서 이름을 고친 것이 어때 보면요. 중원 대륙을 통일하면서 세운 나라가 바로 청나라입니다. 바로 청나라는 누가 세운 나라요? 우리나라 경주 김씨들이 가서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역사를 전부 다 우리는 어때요? 오랑캐라고 배웠죠. 왜? 인조가 무릎을 꿇으면 남한산성에서 9번을 머리 찌면서 항복했잖아요. 청나라 황제에게. 그 청나라가 원래 김씨들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역사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오랑캐라 배운 겁니다. 오랑캐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상고사의 모습을 본다면 상고사의 원래 원형적인 모습을 본다면 진짜 주변에 어떻습니까? 역사 문화하고 다 연결되는 고리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특징을 본다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DNA 속에는 요게 녹아 있습니다. 뭐냐? 기마 종족으로서의 DNA, 또 농경민족으로서의 DNA, 정착을 그리고 그때요 보면 해양민족으로의 DNA가 한국인들의 모든 피 속에 세포 안에 녹아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옛날부터 기마를 가지고 전 대륙을 돌아다녔고 어떻습니까? 배 타고 전 세계를 다녔고 농경을 어떻습니까? 이 정착민족으로서 문화권을 만들어냅니다. 배 타고 다녔다는 흔적이 뭐냐 여러분들 고인돌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고인돌이 전 세계 해양지역에 해안가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에는 고인돌이 있습니다. 한국의 고인돌과 똑같은 고인돌이 바다를 타고 바다에 있습니다. 백길을 타고 가다 보면 거기 나라에는 반드시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런 장례 문화를 만든 종족입니다. 여러분들 그 문화권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피 속에는 뭐다? 기마와 농경과
해양민족으로서의 DNA가 여러분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이 DNA만 깨우기만 했대요 하면 성공의 요인은 반드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국인들은 이걸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하지만 지금은 현실을 보신다면 어때요? 대한민국 남북한은 이념으로서 뭐 어떻습니까? 벌써 남북이 갈라지는데 그 남한도 어떻습니까? 이념으로서 지금 뭐냐 또 갈라져 가지고 태극기냐 촛불이냐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똑같은 6.25 전에 또 상황이 또 발생했죠. 이렇게 민족이 깨지면 어떻습니까? 선진국요 오래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동북공정을 당했기 때문에 동북공정이 뭔지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9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국론 분열이 얼마만큼 무서운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동북공정을 당해가지고 지금 동북공정의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율요 아이를 안 낳아요. 결혼 안 해요. 이러면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역사에서 없어집니다. 왜? 시가 없는데 후손이 없는데 무슨 대한민국이 있겠습니까? 어? 그리고 나라를 지금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어떻습니까? 체제가 다른데 군복무를 안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어떻습니까? 이런 가치관이 들어선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실력만 있으면 전 세계 가면 전 세계에서 나를 뽑아주겠지. 그래서 나는 민족도 필요 없고 국가도 필요 없다. 전 세계는 글로벌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더라도 국가도 필요 없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아주 자신감 있게 외치는 정신당한 인간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해외에 가서 어떻습니까? 인종차별, 국가차별, 민족차별 당해보면 눈물을 쏙 흘립니다. 눈물 쏙 빼고 그때부터 해외에서 애국가만 나오면 눈물 질질 흘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모르니까 해외에 나가면 내 실력만 있으면 다 국가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가지고 나를 써줄 거다. 그게 뿔입니다. 그렇게 써주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현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중국은 여러분들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최근 이게 동북공정입니다. 최근 동북공정이 다 마무리되고 동북공정의 다음 단계인 중화문명 선전공정 홍보하는 기간으로 들어섰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중국의 동북지역의 고대 역사를 책을 쓰는데 고조선부터 어떻습니까?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를 중국 속국사로 기술을 했습니다. 고조선도 어때요? 고구려도 백제도 발해도 부여도 중국이 옛날 통치하던 식민지 나라다. 이렇게 이제 역사에서 기술을 댔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지금까지 항의하지 못하고 동북공정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그것만 날마다 발표하는 단체가 동북아 역사재단입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우리 국가에서 천억을 들여가지고 동북공정을 막으라고 만들어준 단체인데 동북공정을 옹호하는 내용을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단체죠 보면요. 그래서 중국이 동북공정 다 끝내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사로 다 가져갔는데도 우리나라 역사계에서 아무도 나서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진시황의 어떻습니까? 원래 만리장성, 여기 산해관 이쪽이었죠. 이쪽에 있는 만리장성이 최근에 동북공정이 이루어지면서 만리장성이 우리나라 북한까지 왔다고 공식적으로 다 그려졌고요. 여러분들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만리장성 치시면 모든 만리장성, 여기 있는 만리장성이 전부 어디로 바뀌었느냐? 우리나라 북한 지역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표준화됩니다. 앞으로 전 세계 이렇게 지도집이 다 나가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만리장성 찾으면 요 지도를 찾게끔 중국이 모든 작업을 끝냈습니다. 이것이 중화문명 선전공예입니다. 자, 진나라가 우리나라 북한까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뭐죠? 이거 보세요. 만리장성이 여기까지 그려놨죠. 북한까지 왔다고 다 이제 전 세계 모든 지도가 이제 바뀌고 있죠. 자, 이것이 동북공정입니다. 또 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던 한사군, 낙랑군이 북한에 평양에 있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중국은 그대로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가르친 대로 북한 지역은 원래 중국 땅이다 해가지고 한나라의 영토로서 어떻습니까? 지금 다 그려가지고 전 세계에 다 도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조조의 후손이 세우는 위나라가 어떻습니까? 또 북한 지역을 차지했다고 그렸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진나라가 어떻습니까? 이진, 사마영. 자, 진나라가 또 어떤 북한 지역을 지배를 했다고 지도를 중국의 교과서가 만들어져가지고 좀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한국의 역사의 상고사는 중국의 식민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국사는 중국사 일부, part of China. 여러분들, 한국의 part of China.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요거입니다. 그럼 뭐냐? 북한 지역 땅은 고대에 계속 몇백 년 동안 400년, 500년 동안 무슨 누구 땅이었다? 중국 땅이었다. 초기 땅은. 그래서 북한 지역은 원래부터 중국의 역사 영역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국은 교과서가 만들어져 가르쳐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자, 북한 땅을 중국 땅이라고 아예 그려가지고 지금 이제 자기들 중국에서는 역사 교육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원민 손씨도 중국 손씨다. 한복김치, 여러분들 요거 한복김치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한복김치가 중국에서 가져간다는 소문이 났죠. 중국이 벌써 시스템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동북공정하면서 10년 전에 벌써 한복과 김치는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굳히기 단계죠. 완전히 굳히기 단계를 가지고 한국 역사를 접수에 이어가지고 문화까지 완전히 접수하는 한국의 이제 역사, 고구려,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가 중국의 속국사다라고 이제 표기했고요. 기술했고, 그 다음에 뭐냐? 한국의 문화를 중국의 문화로 이제 고착화하는 작업, 그런 작업으로 들었었는데,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한복, 김치, 판소리, 가야금, 검은고, 그네뛰기, 실험, 모든 것이 여러분들 한국이 아닙니다.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10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뭐 했느냐? 문화재청에서, 정부에서 뭐 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중국하고 무역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 역사 뺏어가든지 문화 뺏어가든지 아무도 안 나서고, 그런 사이에 중국은 마음 편안하게 모든 작업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중국의 속국사 문화로 편입하는 작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나라고 어떻습니까? 수나라하고 어떻습니까? 수나라, 당나라.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싸운 전쟁을 내전이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내전. 이민족과의 사람, 다른 국가와 싸움이 아니라 중국 교과서는 어때요? 내전이다라고 표기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보면 여러분들 아리랑, 판소리, 가야금. 아리랑도 어떻습니까? 중국이 가져갔다니까 우리나라에서 불이 나게 하죠. 유네스코의 아리랑을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했는데 문화유산을 등재를 했죠. 중국은 눈 깜짝 안 합니다. 아리랑도 종류가 여러 가지다. 한국은 한국대로 해라. 중국은 중국대로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한다 해가지고 아리랑, 판소리, 가야금, 검은고, 한복, 김치 모든 문화를 어때요? 이제 가져갔고, 이제 다음 전략이 뭐냐?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부터 어떻습니까? 이제 한국어를 못 쓰고 중국어를 쓰게끔 이제 정책이 올해 8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완전히 이제 중국의 동북 삼성 있죠.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여기에서 동북 삼성의 한국인들을 완전히 중국인으로 만드는 작업이 이제 진행됐습니다. 동북 삼성은 이쪽이죠. 보면요. 라오닌성, 지리성, 해일웅성 해가지고 여기 북한 이쪽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어떻습니까? 간도라고 불리는 이쪽 지역, 연변 지역, 이쪽 지역에서 여기에서 간도라 불리는 연변부터 뭐냐면 이제 한글 대신 중국어를 우선으로 삼는 정책이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1, 2년 하다 보면 저기에 이제 간도 연변에 살고 있는 이제 조선족들은 한글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제 중국 사람으로 이제 동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밑에서 완전히 이쪽 지역에 있는 한국인들을 조선족들을 완전히 중국인으로 만드는 작업을 이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보십시오. 한문을 드러내죠. 한글을 원래 크게 쓰게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한글을 살짝 펴내고 전부 다 대부분은 한자로 다 쓰게끔. 이것도 이제 앞으로 한글도 없어지겠죠. 조선 총독부가 옛날에 한글을 없앨 때 이런 쪽으로 정책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제 여러분 행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사기관을 보시면 돼요. 자, 북한하고 남한이 색깔이 틀립니다. 고조선 역사 지도인데 남북한 색깔이 틀립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학자들부터 이제 어디로 붙느냐? 중국 쪽으로 달아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북한 지역만이 고조선이고 남한은 고조선이 아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 사람들만이 당군의 자손이고 남한 사람들은 당군이 아니다. 이렇게 국사책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학자들입니다. 중국인 요걸 가지고 가야 돼. 그래, 요 고조선을 옛날에 여기가 기자가 지배했고 이만희 지배했고 한사군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원래부터 중국 땅이다. 이렇게 이제 동북공정을 마무리 지었죠.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 이제 2012년에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재단하고 교육부에서 미국 의회에 보고서를 CRS 보고서를 보내는데 거기도 똑같이 북한 지역은 중국 땅이라고 어떻습니까? 표기를 해가지고 이 보고서가 날아간 것이 국정감사에 걸려가지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역적놈들이죠. 역적놈들인데 아무도 어떻습니까? 저 지도를 그려가지고 미 의회에 저 지도를 제출한 사람들 처벌을 받지 않고 전부 다 영전해 갔습니다. 교수로 가고.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 나중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북한이 중국 땅이라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동북공정이 맞다고 주장을 해줬습니다.
자, 그것이 여기 보시면 보고서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고조선이 북한 지역이라는 거, 한사군이 있었다는 거, 여기 한사군 나오죠. 이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보고서, 미 의회에 지출한 보고서입니다. 중국의 동북 공정이 맞다는 내용입니다. 북한 지역은 원래 중국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내신,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 47억을 가지고 동북아 역사재단이 동북아 역사 지도를 그렸는데 보면 어때요? 이게 위나라입니다. 아까 말했죠. 중국 지도에 보면 어때요? 위나라가 어디를 지배했다? 우리나라, 북한까지 지배했다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역사 지도는 47억 지도에는 경기도까지 지배했다고 더 많은 내용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조조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 경기도까지랍니다. 이걸 누가 그랬느냐? 우리나라 학자들이,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 47억을 가지고 저 지도를 그려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저 지도가 덜통이 나가지고 어떻습니까? 폐기됐는데 끝까지 지금도 어떻습니까? 저 지도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누구냐? 우리나라 저 지도를 그린 놈들입니다. 여러분들. 매국노죠, 매국노들. 매국노들이 여러분들 지금 역사학자라는 이름 하에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보세요.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박물관이 국립중앙박물관이죠. 국립중앙박물관에 어떻습니까? 동영상에, 지금까지 동영상에 어떤 동영상이 어딨냐면, 북한 땅이 중국 땅이라고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동영상을 돌렸던 것이 국정감사에 또 걸렸습니다. 미치겠죠? 우리나라 최고의 박물관에서 어떻습니까? 북한이 중국 땅이라고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동안 박물관 온 분들이 이걸 다 보고 왔다 이겁니다. 자, 어디까지도 갔느냐? 이거 보세요. 위나라가 우리나라 충청도까지 왔다고 또 그랬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아니라 충청도까지 조조의 후손들이 충청도까지 지배했다고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그동안 돌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국노가 밖에서 매국노가 있습니까? 국내 매국노가 저렇게 지금 동북공정 당하는 사이에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중국의 역사 논리에 옹호하는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이 버글버글합니다. 북한 지역은 원래 중국 땅이고 어디까지요? 우리나라 충청도까지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놈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동안 국민들에게 박물관 오는 사람들한테 이 동영상을 다 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하지 않고 박물관장만 나와가지고 국정감사 때 사과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역사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배만 어떻습니까?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만 이루어지니까 경제 대국이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국사도 내팽개치고 국사도 필요 없다 해가지고 지금 동북공정 당한 꼬라지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중국은 우선권을 잡았습니다.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도와줘가지고 중국 땅은 원래부터 한사군 이만조선의 땅이기 때문에 중국 땅은 뭐죠? 한나라 땅, 위나라 땅, 진나라 땅이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고대 중국 땅이라는 논리로서 중국이 선점을 했습니다. 결론은 요리다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한의 유사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전쟁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중국은 북한을 자기들 땅이라는 논리 속에서 전 세계에 홍보를 다 해놨기 때문에 탱크 밀고 북한까지 오더라도 전 세계 미국에서 막을 길이 없습니다. 왜? 중국은 자기 땅 찾아오는 길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일본이 옛날 우리나라 조선을 침략할 때 똑같은 논리를 피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동북공정을 당해가지고 북한 영역을 중국사의 영역으로 다 넘겨줘 버렸습니다. 자, 가야는 어떨까요? 한반도 남부는 여러분들 잘 아시면 가야는 누가 건국했습니까? 뭐 우리나라 삼국사기라든지 삼국유사에 보면 가야는 전부 다 서기 42년에 김수로왕이 건국했다고 다 나오죠. 모든 역사책에는 김수로왕이 건국했다고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그동안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야는 김수로왕이 건국한 걸로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석박사라 논문을 내고 교수가 된 줄 알았는데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우리나라 가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느냐? 김수로 후왕후를 가짜로 다 몰고 일본서기 임나일본부의 임나가 가야라는 쪽으로 논문을 다 쓰고 석박사가 되고 교수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김수로를 부정하는 학자들이 지금 모든 가야사 학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홍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포스터가 뭐냐면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보시면 시기는 2019년이죠. 9월 12일부터 3월 1일까지 쭉 해놨는데 그 포스터입니다. 자, 여기에 가야를 그동안 연구한 것을 발표한데 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행사를 크게 했는데 행사 내용이 뭐냐? 행사 내용에 보시면 충격적인 것이
여러분들 내용을 알기 전에 꼭 한번 보시죠. 이게 우리나라 가야학자들이 가야사 책에다가 어떻습니까? 쓰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가야 나라가 많았죠. 이렇게 전라도, 경상도에 엄청나게 가야 이름을 붙여놨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 가야 아닙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가야사에 없는, 우리나라 역사책에 안 나오는,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지명입니다.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 가야사가 일본 서기 임나사로서 경상도, 전라도가 다 바뀐 내용인데, 일본에서 가르치는 임나 일본부 지명하고 우리나라에 어떻습니까? 지명하고 똑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임나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한반도 남부가 임나 일본부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본 학자들은 가르치는데, 한국의 학자들은 뭐라냐? 임나 일본부는 다 폐기되었다. 폐기되었지만도 임나의 지명은 전라도, 경상도가 맞다 해가지고 지명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동북공중도 어떻게 됐습니까? 동북공중도 한국에서 이만조선 한사권을 북한이라 가르치지 않았냐? 이런 논리로 일본 학자들이 야, 한국에서 임나가 전라도, 경상도라고 다 이름 붙여놨지 않느냐? 그럼 임나 일본부 있었다는 거 아니냐? 우리는 우리대로 가르치겠다. 지금처럼 어때? 동북공중처럼 해버리면 전라도, 경상도가 하루아침에 어떻습니까? 완전히 뭐냐? 한국에서 한반도 남부가 옛날에 200년간 왜 식민지였다는 걸 증명해주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했는데, 이 짓을 한 70년간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뭐냐? 국민들이 이거 하지 마라 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 이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 논문도 안 쓴 유사사학자 하는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학문을 방해한다. 이렇게 하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우리 대한민국 가야학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저질러 놓은 짓, 전라도, 경상도가 전부 다 인본석의 임나라고 만들어 놓은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죄업을 벗을 수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뭐냐? 우리나라 국민들을 유사사학이라고 공격을 하는 그런 인간들이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입니다. 일본에서 열심히 지금 가르쳐놨는데 똑같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가르치는 임나 일본부하고 우리나라 가야하고 똑같습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더 문제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가야 고분군 7개를 문화유산에,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를 하는데, 나머지 5개 대가야, 금간, 아라, 소가야, 비가야가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가야의 지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합천하고 남원에 있는 가야 고분군을 일본석이 다라고 기문국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도하려 하다가 이것이 국민들한테 들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합천과 남원이 일본석의 지명으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버리면 어떤 일을 발생하는 거죠? 문화유산은 전 세계인들이 공유하는 문화유적이죠. 거기에 한국의 가야가 일본석기의 임나로 어떻습니까? 한번 자리 잡아버리면 한국의 가야사를 어떻게 됩니까? 일본의 임나 일본부 임나로 인정해주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남은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죠.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반대한다 하니까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 아, 남원이, 합천이, 기문과 다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사사학자들이다. 논문도 안 쓴 인간들이다. 논문을 가져와라.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 시민들을 공격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떻게 됐냐? 문화재청에서 도저히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하는 말이 뭐냐? 아, 우리가 유네스코에 기문과 다라 지명을 쓰지 않기를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발표했고요. 며칠 전에 국무총리가 또 확인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아, 이번 올해 4월에 뭐죠?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에 이 기문과 다라를 쓰지 않기를 원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국무총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천과 남원이 유네스코에 다라와 기문으로 등재되어버리면 어때요? 요거는 진짜 우리나라 문화재청이 우리나라 국민을 기만한 거고 국무총리를 기만한 겁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여기 관련된 학자들을 반드시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축출시켜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 가야를 임나로 팔아먹은 놈들이기 때문에. 자, 이게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교과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강의라면 우리나라 일본 가야학자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아, 일본은 임나 일본부를 다 폐기시켜가지고 쓰질 않는다고 이렇게 시민들을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뭐냐? 저 유사사가는 놈들이 박사학위도 없는 놈들, 가야에 박사학위도 없는 놈들이 주장하는가?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본에서 입수한 일본 교과서 내용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일본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가야가 임나라고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보시죠. 일본에서의 임나는 임나 일본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일본의 교과서는 전부 다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가야는 임나, 가야는 임나, 가야는 임나라고 다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에 여행을 자주 다닌다는 것도 모르는지 어떻습니까? 일본은 임나 일본부를 폐기했다고 지금도 거짓말을 치고 있습니다. 공갈이죠. 공갈. 거짓말을 치고 있고요. 자, 교과서 이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여기는 임나 일본부를 그대로 기술하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보세요. 4세기 후반에 어떻습니까? 야마토 조정은 한반도 남부의 임나 지역에 영향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임나 일본부 아닙니까? 그죠? 쓰고 있죠. 근데 왜 우리나라 학자들 거짓말 칩니까? 국민들을 그렇게 우습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습게 보고 있어요, 보면요. 그래서 오늘 일부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중국은 한국인들이 그동안 한국의 학자들이 어떻습니까? 이만조선 한사군이 북한 평양에 있다고 가르치는 바람에 그 덕분에 중국은 동북공정을 하면서 야 그래서 북한 땅은 원래 중국의 원래 땅이다 해가지고 표대를 꽂았고요. 지금 한반도 남부에서는 그동안 가야를 절대로 어떻습니까? 가야라고 우리는 믿었는데 현실적으로 깨보니까 우리나라 가야를 연구한 학자들은 가야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임나 일본부 임나를 대한민국의 전라도 경상도에 이름 붙이는 작업을 가지고 석박사 논문을 따고 교수가 되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지면서 일본은 흐뭇한 미소를 짓고 어때요? 한반도 남부가 고대 임나 일본부가 있었던 임나의 땅이라는 것을 한국의 학자들이 주장해주고 있다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독도는 아예 일본에서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어린이들부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독도는 원래 일본 땅인데 무단 점유를 하는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도가 언제까지 한국 땅이 될까요? 일본은 저렇게 무섭게 교육을 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뭐냐? 배 좀 불었다고 경제 돈 좀 어떻습니까? 배부르다고 어떻습니까? 국사도 필요 없다. 이런 글로벌한 시대에 국사를 왜 봐야 되냐? 이런 정신머리가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동북공정을 당하고 이제 한반도 남부까지 일본의 식민지 땅으로 이제 북한은 중국의 식민지 후손, 중국 사람들의 후손, 한반도 남쪽은 외놈들의 후손으로 이제 역사가 정립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반도 주변에 불고 있는 역사 전쟁의 실체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12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짓을 했느냐? 홍익인간을 교육부에서 삭제하자까지 발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홍익인간이 뭔지 알죠? 홍익인간은 한국인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가치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어떻습니까? 홍익인간하고 이화세계는 우리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될 최고의 공리다. 최고의 가치. 세계인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가치가 뭐냐면 바로 홍익인간하고 이화세계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12명이 뭉쳐가지고 홍익인간 말이 어렵다. 그 인간들은 한 번도 공부 안 했는가 봐요. 그래서 홍익인간을 삭제하자. 이렇게 발의를 했다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 같대요. 아, 그러면 철회하겠습니다.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정치인들이 역사를 안 배우고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나라도 팔아먹는 짓거리를 하는 인간들이 지금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이제 회원분들, 또 이 리더들 분들 반드시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요. 자, 1부에서는 여러분들 자, 동북공정 실체까지 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부 내용을 여기에 백지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한국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는 자, 조선총독부가 어떻게 우리 한국사를 난도질을 해놨는지 그 내용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이 우리에게 남기고자 했던 소중한 역사관 이런 부분을 2부와 3부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